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2-3분 정도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9만 달러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쉼없이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요 9만 5천 달러의 약한 저항 라인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강세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승이 일어날 때는 포모를 느끼고 뒤늦게 뛰어드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나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진입을 했을 때 오히려 큰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미지를 보더라도요, 시총 100위권에서 200위권 사이에 변동성이 조금 더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주일 동안의 이 변동성을 보면 오히려 크게 하락 패턴을 보인 코인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급하게 진입한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손실 구간에 들어온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투자에 좀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현재 비트코인이 잠시 횡보를 하면서 단기 조정을 받게 된다면요, 알트의 경우에는 더 큰 폭의 단기 조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현재는 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유가 되고 있는 재미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기존의 코인 시장 사이클을 보면은 현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와서 비트코인이 이 강세장을 주도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자금이 이더리움이나 메이저 알트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중간 시총 단계의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총이 적은 알트들이 큰 펌핑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패턴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을 보게 되면요, 현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와서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는 시총 2위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내러티브에서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격도 조금은 초반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신 솔라나가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밈코인 대장주인 도지코인이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선 승리에 따른 일론 머스크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너무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시총이 나름 큰 메이저 밈코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아직은 강세장 초입이고 단기 패턴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밈코인이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풍자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인 시장 분위기를 보았을 때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과 스텔라가 되겠는데요. 도지가 이번에 상당한 상승을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월별 차트 분석을 보면요, 도지만큼 오른 게 스텔라 루멘이 되겠습니다. 리플도 지난 한 달 동안 110% 상승을 하였고, 스텔라는 무려 153% 상승을 하면서 이 두 코인은 원래는 가격 상승으로는 큰 재미가 없는 프로젝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프로젝트였는데, 이번에는 초반부터 큰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을 해보자면요,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의 승리, 그리고 상원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SEC의 게리 겐슬러가 내년 안으로 스스로 사임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의 승리로 인해서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리플이나 스텔라와 같은 미국 관련 코인들이 좀 더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에서는 이미 가격이 상승이 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뒤늦게 리플이나 스텔라 또는 도지 이렇게 매수하시면요, 현재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고점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장기로 보는 게 아니시라면 현재 급하게 들어가시면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마트 거래소, 이제는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파이의 IOU 토큰을 상장시킨 거래 중 하나인데요. 매주 검색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코인 프로젝트 탑 10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소에서 가장 핫한 코인이라고 하면은 트렌드에 맞는 코인 또는 가격 상승이 크게 기대가 되는 코인들이 리스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파이가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비트마트 거래소에서 얼마나 파이 오픈 메인넷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오픈 메인넷 전환 이후에 파이의 정식 현물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파이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한 달 이상 6주 연속 진행을 해서 거래소의 신규 유저를 증가시키려는 목적도 동시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비트마트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거래소 16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비트마트의 IOU 토큰 가격은요, 약 62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2달러 정도라는 것은 거래량이 크진 않고요. 또 파이의 시세라고 보기는 힘들고 파이의 내부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정도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IOU 토큰의 가격은 구글 트렌드에서 파이 검색량과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즉 파이의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수 정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알맞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트렌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파이 커뮤니티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구글 트렌드 차트는 지속적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타 코인들은 이 구글 트렌드 차트를 통해서 리테일 투자가 얼만큼 모이고 있는지 또는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때 이 구글 트렌드를 많이 참고하고 있긴 한데요. 파이는 현재 상장된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커뮤니티가 기존 고점 대비 아직도 유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를 비교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의 관심도를 보면요. 이미 2023년 파이데이 때의 관심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는 작년 파이데이 때보다는 훨씬 더 거대해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작년 연말과 올해 파이데이 때의 수준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픈메인넷 관련 소식이나 그에 비하는 큰 업데이트, 호재가 한번 나온다면 커뮤니티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시밀러 웹 분석에 따르면 파이 홈페이지 접속 트래픽 순위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파이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접속하고 있는 국가 1위가 베트남으로 나와 있고 2위가 미국, 3위가 인도, 그리고 4위가 대한민국, 이렇게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파이 홈페이지가 다른 방식으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순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친화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한 곳이고요. 최근에 베트남 정부에서 친암호화폐, 친블록체인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메인넷 이후로는 베트남에서 좀 더 큰 파이 열풍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YC 신청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YC 신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계정에서 타이머에 시간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타이머는 12일 정도가 남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 12일이 다 지나게 되면 현재까지 채굴했던 파이의 대부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X를 보시면 이 파이 뉴스라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이오니어의 어닝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87명의 파이오니어 중 92명만 현재 채굴 중인데요. 그래서 약 11에서 12% 정도 채굴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 정도만 KYC를 통과를 하고 끝까지 남은 인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되겠고, 그리고 반대로 88% 이상은 계정을 만들었고 채굴도 어느 정도 했겠지만 그 가채굴량은 11월 30일이 지나면 모두 다시 취소가 될 것이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한 달 전쯤에 영상을 통해서 이 채굴률에 관해서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의 인플루언서들은요 4, 5년 전부터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수의 어닝팀을 이렇게 많이 모아왔었습니다. 수천 명까지 어닝팀을 모았던 경우도 꽤 있고요. 하지만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이 정도의 비율의 어닝팀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닝팀이 많은 경우, 우리가 고래라고 불렀던 경우에는 약 5% 정도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유명한 파이 인플루언서의 경우에는 파이 앱 상단에 어마어마한 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치의 다수가 상당량이 취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파이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이죠. 텔톡 소식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타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만 AVAI 그리고 카드세우스 이 두 개의 프로젝트들과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고요. 지난 14일에는 예스 익스체인지와도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텔톡의 경우에는 최근에 덱스 관련 여러 거래소 관련 프로젝트들과 빠른 파트너십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또 오픈메인넷을 앞두고 파이의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참고로 텔톡의 경우에는 현재 두 개의 메인넷 지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총 4천만 파이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파이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텔톡 프로젝트를 어떻게 평가를 하던 간에 일단 이 생태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프로젝트 앱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어제 올라온 IQ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Q는 IBM 출신 개발자이고요. 파이에서는 메타버스 개발을 위해서 현재 오픈 메인넷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파이코어 팀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였고 여기에 IQ는
zkcross라는 앱과 미팅을 갖고 이 zkcross와 파이와의 파트너십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요. 어제 추가적인 설명 영상이 다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를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zkcross에서도 지난 10월 달에 X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파이와의 파트너십을 언급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 측에서는 파트너십 신청 페이지만 공개를 했고요. 이런 서드파티, 타 기업들이 파이에게 파트너 신청을 했을 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전을 만들어 나갈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게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대화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어쨌든 zkcross에서는 당시 포스팅을 가져옴으로써 IQ가 이 중간에서 돕고 있음을 언급을 했었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면요, IQ는 이 zkcross 이 대표자들과 화상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고, 중요한 건 이 zkcross는 스텔라 위에서 이미 개발을 시작을 했고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이가 스텔라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에서 경험했던 전문성을 파이에 도입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제 이 부분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외부상으로 스텔라 재단에게 $50,000 상당의 펀드, 어워드를 수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외에도 스텔라에게 더 큰 투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IQ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고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zkcross의 강점은 수많은 블록체인을 하나로 연결을 해줄 수 있고, 미래는 암호화폐부터 법정화폐까지 모두 불편 없이 쉽게 호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여기서 IQ가 생각하고 있는 스텔라의 잠재력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텔라에서 그럼 GK는 어떤 포지션을 위치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일일 거래량이 6.6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외환시장은 앞으로 토큰화가 되어서 블록체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디파이 시장으로도 쉽게 연결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IQ가 2-3년 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디파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 그리고 폴카닷과도 서로 브릿지 연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IS2002 블록체인 옵션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여러 국가의 CBDC 개발 참여에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앤오프 램프 라인이 가장 많은 블록체인이 바로 이 스텔라이기 때문에 이 스텔라가 디파이 시장과 외환 시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텔라는 레이어2 솔루션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레이어2는 실제 초당 약 120만 건 정도의 거래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거래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또 주장을 했고요. 또 여기서 zkcross는 스텔라와 타 블록체인을 쉽게 지금 연결을 해주고 있고, 스텔라 위에서 토큰화가 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교환을 쉽게 지원을 해주도록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zkcross라는 앱 또한 이 전체 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이와 zkcross가 서로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요, 이 파이 경제에 큰 유동성이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단계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zkcross 측의 얘기로는 생태계적인 부분만 오픈이 된다면, 즉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될 경우에는 스텔라에서 이미 개발 경험을 했기 때문에 30일 정도면 파이에도 이런 연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파이코어 팀과 최종 파트너십이 얘기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파이 생태계 이야기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생태계를 보면요, 파이 매장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 스토어 사이트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460개 매장이 등록이 되었고요. 11월에만 무려 22개 매장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매일 1개 이상의 매장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파이 스토어 매장에 등록을 아직 하지 않고요, 맵 오브 파이 앱에 등록을 하였거나 다른 곳에서, 즉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하는 매장도 분명 존재하기에 이 파이 스토어 사이트가 국내 파이 생태계 모두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파이 스토어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파이 생태계에서 아쉬운 이슈들도 항상 조금씩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최근에 김간의 칼국수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파이 결제를 받아왔었고요.
약 넉 달 동안 상당히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고 많은 파이오니어들로부터 긍정적인 리뷰를 받아왔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파이 결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후로는 어떠한 파이오니어가 25명 단체 예약을 하고서는 뒤늦게 취소를 하게 되면서 그 매장에 큰 손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이 매장 대표님의 경우에는 매우 힘든 그런 고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사실 한 가지 예만 지금 가져왔는데 이런 흡사한 일들은 다른 파이 매장에서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폐쇄형 메인넷 단계이기 때문에 각 파이 매장들이 참여를 함에 있어서 나름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다수입니다. 물론 참여를 통해서 매장 홍보라든지 고객 수를 증가시키려는 그런 이점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파이가 현금화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파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장점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하면서 참여를 진행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파이 매장을 이용을 할 시에는 특히 이 폐쇄형 기간에는 우리가 이 매장에 대한 배려도 한번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폐쇄형 기간에는 파이코인을 사용해서 단체 예약 또는 성수기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 번에 독점하려는 행위는 매장 대표님들을 파이 생태계에서 밀어내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폐쇄형 단계에서는 서로의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